안녕하십니까. TV 생활수리침을 진행하게 될 고려수지요법학회 학술위원 곽순혜입니다. 흔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이 몸에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병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건강 관리 방법은 우선 그 방법이 간편해야 되겠고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누구든지 쉽게 배워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지요법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수지요법, 즉 손만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실제로 수지요법을 배우신 모든 회원들은 수지요법으로 가족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계나 간호계에서도 그 대체요법으로 수지요법의 과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지침은 처음에 왜 이걸 배우려고 했고 또 이걸 썼냐면은 처음에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저희 비만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들 분 중에 전신적으로 비만이신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지방 흡입술을 하면은 보통 이제 살 빼는 술이라고 알려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비만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비만을, 전신 비만을 일일이 다 수술해서 다 살을 뺄 수는 없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뭔가는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무슨 알약이나 양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쓰라고 하기에는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또 검토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가장 몸에 그 어떤 탈이 없고 부작용 없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찾다가 제가 수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이처럼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 관리에 수지요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지요법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것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응급질환이나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했을 때요. 체했을 때 손을 따든가 손가락을 따든가 아니면 등을 강하게 눌러준다든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손으로 눌러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던데요. 여기 손가락 따고 이렇게 여기 만지고 그랬어요. 혼자서 1,000원. 실로 이렇게 막 묶은 다음에 따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꽉꽉 눌러주면은 이게 내려가갖고 체한 게 내려간다고. 예로부터 이렇게 체했을 때는 손의 어느 부분을 눌러주거나 따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체했을 때의 고통 증상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과 인체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고려수지요법은 손이 곧 사람이다 라는 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수지요법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수지요법은 1971년 현재 유태우 회장께서 창시하신 학문입니다. 1971년에 창시되어서 1975년도에 지상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라 붙인 이유는 수지요법이 중국 침술이 아닌 우리나라 침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또한 수지라는 뜻은 모든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손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과거에 침술이나 뜸은 중국의 침술로서 인체에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침술인 침이나 뜸도 효과는 있겠다 하겠으나 그 방법이 어렵고 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여서 이것은 전문 의료인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지요법은 아주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익히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익혀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수지요법이 되겠습니다. 침이라는 단어 때문에 간혹 중국의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창안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학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수지침요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원리는 바로 손이 사람이다. 손이 곧 인체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바로 손 안에 내 몸이, 내 장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치료와 관리를 손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손가락 5개에는 5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각각의 장기, 즉 첫째 손가락은 간, 두 번째 손가락은 마음심, 심장, 세 번째 손가락은 비장, 네 번째 손가락은 폐, 5번째 손가락은 콩팥, 심장, 여성으로서는 자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장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단어가 되실 겁니다. 비장이라는 것은 췌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지는 오장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손 안에 14기맥과 345개의 치료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기맥 중에서는 12장부를 조절할 수 있는 12기맥이 있고 앞 정중앙선과 뒷면 정중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임기맥과 돋기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기맥은 앞 정중앙선을 뜻하고 돋기맥은 뒷면 정중앙선을 뜻합니다. 앞면과 뒷면, 즉 임기맥과 돋기맥이 있고 손가락에 12개의 기맥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기맥에서는 장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과 손등에는 인체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점 345개가 있게 됩니다. 즉 손가락에 12기맥, 손등과 손바닥에 임기맥, 돋기맥 해서 14기맥과 345개의 치료점이 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원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의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치료의 방법이 있게 됩니다. 진단의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한 상응요법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을 구분해서 병체질을 구분할 수 있는 3일체질 진단 방법이 있고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입퇴체질과 출생체질로 알 수 있는 5운6기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맥에는 음맥과 양맥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 진단해서 장부의 병을 알 수 있는 음양맥진 진단법이 있고 전자빔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전자빔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듯이 치료의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또 가정에서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상응요법과 상응요법 치료 방법, 또 간단한 질병 관리, 또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방법인 상응요법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상응요법은 그 원리가 손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실 때는 손과 인체의 관계를 아주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 안에 내 인체가 어떻게 상응되어 있는지를 배워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손, 왼손은 우리 몸의 왼쪽과 관계되고 오른손은 오른쪽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한 손에 우리 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왼손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 내 몸을 발당할 때는 손을 어떻게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느냐 하면 손바닥이 내 앞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등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 손바닥의 앞면은 내 몸의 전신 앞면에 해당이 됩니다. 손등은 내 몸의 뒷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 몸의 앞면과 뒷면이 나오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면 우리 몸은 좌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우의 구분이 인체에서는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손에서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손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라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라고 정하는 것은 막연히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에 있는 맥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손가락에서도, 그러니까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서도 실험을 했을 때 맥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운데 손가락에서 맥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목 위에 달린 게 머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라고 정합니다. 이것은 수지어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좌우 배당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 앞면, 뒷면, 머리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인체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리 있지요? 왼쪽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가지, 이것을 왼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머리에서부터 왼쪽으로 처음 뻗어나가 있는 가지, 이거 왼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지는 왼쪽 다리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왼팔, 왼다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있는 거, 이거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지 오른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손의 경우를 볼 때 어떻게 인체가 배당되어 있느냐 하면 앞면, 뒷면, 머리에 해당되고 이 머리로부터 손바닥 정중앙선을 쭉 잇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왼손에서는 사지, 오지 쪽이 우리 몸의 왼쪽에 해당이 되고 이지, 일지 쪽이 우리 몸의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왼손을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오른손의 경우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오른손의 경우 역시 앞면, 뒷면 그대로 가겠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가 됩니다. 자, 오른손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머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 이거 오른팔이라고 하지요. 오른팔, 그 밑에 있는 가지 오른다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왼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 이게 왼팔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가지가 왼쪽 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의 경우는 이 머리를 중심으로 앞 정중앙선 딱 이렇게 이었을 때 사지, 오지 쪽이 우리 몸의 오른쪽이 되고 이지, 일지 쪽이 우리 몸의 왼쪽이 됩니다. 이 부분의 원리를 아주 인신배당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지요법에서 치료를 할 때 제1원칙이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이 앞 중앙선과 뒤 정중앙선을 이어서 왼쪽에 발생했을 때는 치료를 하는 손을 왼손을 선택해서 왼쪽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을 선택해서 오른손의 오른쪽에서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조금 혼돈하셨죠? 조금 혼돈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때는 항상 손을 이렇게 놓지 마시고 이렇게 놓으면 혼돈이 되십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머리를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내 손과 내 몸이 아주 똑같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시고 머리를 앞으로, 뒤로, 앞면, 뒷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도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왼쪽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왼쪽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것은 왼쪽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손이 왼쪽 손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왼쪽 손에서 조금 전에 익혀두신 왼쪽 다리가 이 오지, 새끼손가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딘가에서 질병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에 병이 생겼다. 내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오른쪽 발목이 아프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에 병이 생겼을 때는 오른쪽 병이니까 오른손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서는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의 오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오른쪽 팔이 아프다. 그럼 이것은 오른쪽 팔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오른쪽 팔 어느 부분에선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왼쪽 병이냐 오른쪽 병이냐를 일단 나눠서 왼쪽 병일 때는 왼손의 왼쪽을 쓰시고 오른쪽 병일 때는 오른손의 오른쪽을 쓰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쪽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오른쪽 팔이 많이 아프고 있는데 이 팔이 너무 아파서 오른손의 오른손 사지에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손을 기부스를 했다든지 그 손에서 치료를 못할 형편이 되면 그쪽 손을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쪽 손의 오른쪽 팔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양손이 다 있기 때문에 왼쪽 병은 왼손의 왼쪽에서 오른쪽 병은 오른손의 오른쪽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한 손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반대쪽 손에서도 한 손에서도 좌우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손만 있어도 얼마든지 수지요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이 부분이 혼란스러우시면 항상 손을 앞으로 놓고 한 번쯤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지요법을 익히실 때 우선 인신배당을 손에다가 정확히 하셔야만 또 치료점을 정확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신배당을 해놓으신 후에는 어떤 것이 의문스럽습니까? 어떻게 그 아픈 점을 찾아내느냐 이것일 겁니다. 예, 이것은 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체의 어느 부분이 아파지면 손에서도 그 해당 부위, 즉 인체가 상응되어 있는 부위에서 아픈 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손을 가만히 있을 때는 내 인체의 어느 부분이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픈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우리 몸에 이제 허리도 있고 어깨도 있고 무릎도 있고 있겠지요.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손에서 그 해당 부위, 즉 상응 부위를 찾게 됩니다. 그 상응 부위 안에서 집에서는 아직 기구가 없으실 테니까 이런 볼펜이나 이쑤시개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수지요법 기구로는 압진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조금 뾰족한 기구를 갖고 그 상응 부위를 꼭꼭 눌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픈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그 뾰족한 것으로 누르는데 다 아프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물론 뾰족한 것으로 누르면 좀 아프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눌러서 아픈 점하고 또 실제로 아주 유난히 아픈 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유난히 아픈 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지요법 기구로는 보통 수지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서한봉이라든지 이런 자극기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자극기구가 없으시니까 이런 점을 찾아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꼭꼭 당분간 눌러주셔도 좋겠고요. 또는 쿠킹 호일을 은단할 만하게 말아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손톱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부위가 지금 많이 아프다. 수지요법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의 뒷부분이 뒷머리가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뒷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무엇인가 꼭꼭 눌러서 보면 아픈 점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아픈 점이 나올 때 이 자리를 기구가 없으실 때는 우선 손톱으로 좀 꼭 눌러주셔도 아픈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이런 점을 손 안에 있는 인체의 상응 부위에서 찾아낸 점이라 하여서 상응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 치료하는 방법을 상응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 치료를 할 때 수지요법의 자극기구로는 수지침이라든지 뜸, 서한봉 또는 T침, 지압봉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을 때는 주변의 기구, 즉 쿠킹 호일을 은단할 만게 만다든지 또는 이쑤시개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아주 훌륭한 증상 해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체의 상응 부위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이 손은 오른손이 됩니다. 오른손에서 첫 번째 손가락과 오지, 새끼손가락은 발에 해당되고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은 손에 해당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에 해당되면서 우리 목, 가슴, 복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손바닥 이 부분에서는 우리 복부이면서 그 가운데가 우리 복부의 정중앙 배꼽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손등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른손이 되겠는데요. 1지와 5지가 발이 되겠으며 2지와 4지가 팔이 됩니다. 역시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 부분이 되면서 뒷면이 되겠습니다. 자, 뒷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후두에 해당이 되겠고요. 뒷목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뒷가슴, 등에 해당되면서 허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항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억 점에다가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을 상응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응요법은 즉시 효과가 우수해서 잘 익혀두시면 가정에서나 여행 시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응요법을 잘 하시려면은 우선 손과 인체의 관계를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배우셨던 대로 손바닥 앞면, 손등 뒷면, 가운데 손가락, 머리, 팔, 다리 구분을 우선 잘 해주시고요. 이것을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혼돈하셨을 때는 항상 내가 앞을 바라보듯이 손바닥도 앞을 바라보게 이렇게 놓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면은 틀리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물론 오늘은 팔과 다리, 앞면, 뒷면만 공부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안에 눈, 코, 귀, 입 또는 우리의 장부 또는 허리, 견통인 어깨, 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시게 될 때 항상 그 점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점을 찾아내서 자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신 부위와 손과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연습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머리 아프다, 뒷골이 아프다, 신경을 많이 썼더니 뒷골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또 뒷골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뒷골 부분, 후두통 부분만 우선 연습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손톱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톱 부분에서부터 손톱 끝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관절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까지가 우리 후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되겠는데요. 뒷골이 아프다든지 또는 혈압 등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뒷골 땡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펜이라든지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 지금도 뒷골 아프신 분들은 우선 눌러보세요. 그러면 눌러서 아픈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예민하게 아픈 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리에 기구가 없으실 때는 그냥 누르신 상태로 꼭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머리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집안에 혹시 수지침 기구가 있으시다면은 서한봉을 여기다 좀 붙여주신다든지 또는 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눈병이 났을 때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시간 준비를 하실 때는 손바닥 앞면 그림과 손등 뒷면 그림을 미리 한 장씩 그리셔가지고 볼펜을 같이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손을 통한 건강 관리 아주 가정 건강 관리에 중요합니다. 우선 손 안에 인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후두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또 손과 인체의 관계를 알아보신 다음에 손을 많이 운동을 하시는 것은 손이 곧 내 몸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손 운동도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또 수지요법을 익히는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질병 관리에 대해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